335쪽이고요. 6번 신고 내용 검증. 여기 이제 내용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만 잘 보시면 돼요. 누구냐. 335쪽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신고 내용 검증해 놓고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라 나오는데 1번 맨 앞에 누가 써놨죠? 맨 앞에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검증 체계 구축하는 주체다 하시면 되겠어요. 내용 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검증 체계 구축 운영 그러면 국장이 한다는 거 하나 하고 다음 넘어가보면 다음 넘기시면 자, 그다음 메뉴 2번 올라가니까 자, 적정성 검증 체계를 통해서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누구다? 맨 앞에 신고관청이 검증권자예요. 그럼 이제 검증 체계 구축은 누가 했다 그랬어요, 금방? 국장이 했다 그랬죠.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하는 거고. 세 번째, 검증 결과를 통보합니다. 통보는 누구한테 한다? 첫 줄 끝에 있었죠. 세무관서장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신고내용 검증 그러면요. 먼저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그 체계를 통해서 실제 검증한다. 누가? 신고관청이 검증 결과를 통보한다. 누구에게? 관할 세무관서장.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누구냐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체가 누구냐. 그 얘기고. 그 다음 7번 오세요. 7번. 신고 내용의 조사. 자, 신고 내용 조사는 누가 한다고 써있죠? 맨 앞에? 신고관청이 조사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이 조사하는 건데, 자, 그럼 신고에 한 내용을 조사해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신고하고 조사해 볼 텐데,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서류를 갖고 와라. 이럴 수 있어요. 서류 갖고 와봐라. 그럴 때, 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죠? 자, 이런 거, 줄을 쳐보시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가 뭐냐라는 건데, 박스로 돌아오시면, 자, 밑에 1번이 뭐 거래계약서의 4번, 2번, 뭐 입금표, 통장 4번 등이 있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건 참고하시는 건데, 자, 이런 걸 몽땅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란 말이죠. 갖고 와라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자, 조사했어요. 이제 했다고 쳐요. 그럼 신고 내용 조사한 거를 이제 보고를 또 해야 돼요. 오른쪽 보시면 3번 동그라미 3번. 자, 신고 내용 조사한 다음에 그 신고관청에서는 조사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오셨다니까 337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줄. 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한다? 이를 국장한테 보고한다. 그럼 일단 조사하는 것은 신고관청이 조사했어요. 그 다음 결과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것은 신고관청에서는 시도지사한테 보고, 시도지사는 다시 국장한테 보고가 되는데, 4번 동그라미. 자,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보고할 때 첫 줄 끝에 언제까지? 매월 1회 보고한다. 매월 1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한다 그 말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한다. 그럼 이제 이제 보고 단계를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8번은 제재는 제재 보세요. 제재. 과태료 나오죠, 이제. 과태료. 그럼 3천만 원 이하가 하나 있는데, 3천만 원은 딱 사유 하나예요. 하나. 첫 줄에 보시면,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기 3천만 원 이하는 소리지. 그러면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가 어떤 자료였어요? 아까 왼쪽 박스에 있던 거죠. 민지 박스에 있던 거잖아요. 그죠? 암기할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그렇게 불렀으니까.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불렀으니까. 그럼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 보이죠? 500만 원 이하에서 다 비우지 마시고 4번 보세요. 4번 동그라미.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써있죠 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이하하고 비교했을 때 뭘 주의해야겠어요? 그 외의자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지금. 응? 외의자가 들었죠. 외의. 그럼 외의자가 없으면 얼마고? 3천 이하가 되는 거고, 외의자가 들어가 있으면 500 이하가 되고 그래요. 그럼 지문 보일 때 잘 보셔야 돼. 외의자가 있나 없나. 그냥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를 제출 안 했다. 3천 이하. 그 외의 자료를 제출 안 했다. 그럴 땐 500 이하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네 번째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라고 써놨어요. 자, 5%예요, 5%. 취득가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다. 그 첫 줄 끝에 보시면, 자,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예요. 거짓으로 한 자. 거짓으로 한 자가 5% 이하 과태료예요. 그 세 가지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가 하나, 500 이하가 4개, 취득가액 5% 이하가 하나, 이렇게. 자, 이제 500 이하는 다 안 외웠고, 하나만 더 왔다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과태료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338쪽, 그 7번은 그냥 일단 지나가시고, 다음 순환 딸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맞췄어요. 거래신고를.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2쪽을 가시게 되면, 자, 양식이 보이시죠?
양식 보이는데 양페이지 양식이 있네 이렇게 그죠? 있는데 300 그 오른쪽 페이지 근데 이게 앞면과 뒷면인데 그 뒷면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지금. 거기 유의사항과 뭐 작성 방법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서 한 문제 출제를 해요. 이 안에서 한 문제. 작성 방법과 출제할 텐데 이 작성 방법은 이건 외우지 못하겠죠. 이거는 암기 불가능하죠. 이건 암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봐서 문장을 눈에 익히는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면 돼 비슷한 거를. 그럼 눈에 익혀져요 그것도. 일단 어쨌든 거기서 한 문제 출제를 합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제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건 못 외우니까 나중에 문제 많이 이제 비슷한 걸 많이 풀어보면 문장이 눈에 익혀지긴 해요 그게. 어쨌든 출제 하나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어쨌든 이 안에서. 자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양식을 보셨겠고 뒤에 또 하자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 끝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의 특례라고 그래요. 부동산 취득 특례 여기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제 챕터 2번. 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의 특례라고 써 있죠. 여기인데, 자, 1절은 지나가시고, 넘어가서, 자, 2절 바로 가시게 되면 이제,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하고 허가하는 게 있어요. 그럼 먼저 이제 두 번째가, 여기는 내용이 간단한 거야. 그냥 간단하게. 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별히 예외가 있다. 뭐 해라? 신고하라. 아니면 허가 받아라. 얘는 사후에 신고해라. 얘는 사전에 하라 이 소리예요. 자, 먼저 외국인은 이건지 아실 테니까 설명 안 드리고. 자,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뭐와 뭐만 말한다? 딱 두 가지. 뭐와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이고. 자, 취득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 뭘 취득한다는 뜻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어떻게 취득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계약 그 외인 방법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다 이제 그럴 때 뭐 한다? 먼저 신고할 때가 있고 허가 받을 때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그러면 자,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에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계약이나 또는 계약 외의 방법을 통해서 그럴 때 뭐 한다? 신고할 때가 있고 때에 따라 허가할 때 있다 이 소리 이렇게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신고부터 꺼내보자 말이죠. 그럼 이제 취득할 때 신고가 있다 이 소리예요. 신고할 때가 있다. 근데 취득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금방? 두 가지,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계약으로 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이제 외일 때가 있겠죠.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럼 이제 계약인 것은 첫 번째 이때 주의할 점은 요때 계약이 매매 계약은 아니에요. 이거 빼야 돼요. 매매 계약은. 왜 매매 계약은 왜 빼야 될까? 자, 금방 하나 끝난 게 뭐 끝났죠? 방금 끝난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뭐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아시겠죠? 누가 됐든 간에 거래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깎아리고 거래 신고할 테니까 반드시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 계약은 거래 신고로 가야 돼요. 거래 신고.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뺀단 말이에요. 그 매매 계약을 빼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면 뭐가 있을까? 매매 빼면. 응? 나머지 뭐가 있겠냐고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잖아 지금. 근데 매매 빼고 뭐가 있겠다 이제? 응? 상속은 그거는 법률 규정이지. 일로 와야 되고 그거는. 계약이니까. 상속 계약이 아니잖아요. 교환 그래 교환. 응, 교환 또. 증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환이나 증여 같은 것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환이나 증여. 매매 뺀 거니까. 교환이나 증여 말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뭐하라 이제? 신고하라 썼죠 이렇게? 그럼 자 계약이니까 언제부터? 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가지고 며칠 내 신고한다? 60일 내 신고하는 거예요. 60일 내 하는 거고, 요때 이제 60일 내 신고를 안 하면 요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 이렇게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계약 외에는 계약이 아닌 경우다.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있다. 이렇게. 외인 사유가. 금방 아까 뭐 버렸어요? 상속, 두 번째. 경매, 세 번째. 판결, 네 번째. 환매권의 행사. 그 다음 5번째가 법인의 합병. 이렇게 5개라고 해요. 5개 이렇게. 여기 왜 사유야 지금. 책 다 이따 볼 거예요.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의 합병이 5개. 이것도 신고해야 돼요.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해서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하는 건데 이것도 6개월 이내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이건 또. 이 두 가지가 취득이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다? 보유 신고가 떠 있어요. 보유 신고. 어떤 뜻이겠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 주인이었다가 국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갖고 있겠다. 그럼 신고해야 돼 또.
그때 우리가 이제 바꾸는 이유가 그럼 뭐가 있죠? 이거 이유가 국적이 바뀌는 게 이유겠지. 그러니까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해서 이것도 6개월 내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신고 안 하면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 다야 신고는 지금. 그럼 크게 몇 가지가 있어 신고가. 취득 신고, 보유 신고. 그다음 취득 쪽에 보니까 몇 개? 다시 2가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3가지 신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얘만 제일 튀잖아 지금. 걔만 날짜 며칠이니까 60일이고 얘만 얼마짜리니까 300이니까. 그러나 얘네 나머지 2가지는 둘 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 다음에 위반하면 100만 원 같잖아 이렇게. 요 뜻이거든. 이게 일단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외국인은 문제는 하나 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허가란 말이 이렇게. 책 보세요 이제부터. 먼저 351쪽 1번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신고 1번. 자, 1번 동그라미겠죠. 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둘째 줄 언제부터래요? 계약 체결부터 60일 내 신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그때 신고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네요. 2번 동그라미 보니까 그죠? 2번 동그라미 끝에 줄 있잖아요. 300만 원의 과태료라고 써 있어요. 그다음 계약이었어요, 그게.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정리 박스 밑에 큰 2번 계약 외. 자, 계약 외로 인한 취득 신고라고 써놓을 텐데, 자, 계약 외인 경우도 이제 첫 줄 보면 일단 2개 보이죠, 먼저? 뭐 보인다? 상속과 경매가 보일 거고, 둘째 줄에 보시면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고, 넘기면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박스 올라가시면 나머지가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이제 총 5개였거든요. 5개. 방금 2개 봤죠 지금? 상속 경매. 그 다음 3개 남았겠죠 이제? 박스 보시면 2번째 줄 중간쯤 뭐 있어요? 환내권의 행사 3번째. 그 다음 확정 판결이 4번째. 그리고 법인의 합병이 5번째. 총 5개. 그렇죠? 그럼 이제 아까 써드린 대로 자,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의 행사, 법인의 합병 5개란 말이 이렇게요. 그게 이제 외의 사유 5가지. 자, 그럼 6개월 내 신고한다 보셨겠고, 자, 6개월 내 신고를 안 한다면 2번 동그라미 끝에 줄에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다음 큰 3번 계속 보유신고. 보유신고라는 뜻은 이유가 뭐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국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1번 동그라미 3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역시 얼마? 6개월 내 신고. 또 그것도 2번 동그라미 신고 안 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 이건 허가예요. 허가. 자, 허가는 미리입니다. 사전 허가 받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자, 이제 허가니까 먼저 어느 지역인데부터 보시겠어요? 어느 지역인데 허가 받냐? 4군데 있습니다. 1, 2, 3, 4. 짧게 보시겠어요? 짧게. 1번은 2글자 보시면 돼. 뭐? 군사. 2번 내려오세요. 3글자. 문화재. 3번은 생태경관. 4번은 야생생물. 4군데. 4군데 허가예요. 허가. 군사,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보호교육 여기 허가 받아라 미리. 자, 허가 사항이면서 허가 절차 오시면 자, 허가로 들어오니까 자, 일단 허가 받으라는 소리고요. 먼저 허가 받으라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면 처리를 해줘라. 얼마 이내?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있어요. 자, 허가 신청받은 신고관청은 허가 신청받은 날부터 며칠? 15일이죠.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라. 자, 그 다음에 허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4번 동그라미 허가 안 받고 먼저 계약했다. 그럼 처벌해요. 이때. 그때 벌칙 나와 있었죠.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허가 안 받고 계약했다 그러면. 자, 그리고 그 계약 자체가 5번 무효입니다. 효력 발생하지 않아요. 5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허가 안 받고 먼저 계약했다더라. 그럼 일단 처리 기한은 며칠이고? 1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고, 허가 안 받고 먼저 계약하면 처벌한다. 2년에 2천짜리고, 계약 자체는 또 무효가 되는 거야, 이 소리예요. 나머지 이제 5번 이하는 안 보셔도 참고하시면 돼요. 그거는 5번 다른 의미 될 테니까. 저렇게 해서 요 안에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금방 2개 아닙니까? 요거 하고 허가 그거라고 이제 이렇게. 요거서 한 문제, 예? 한 문제. 요거 아니면 요거 하면 허가란 말이 이렇게.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요 내용 간단하죠, 이제? 자, 다음 큰 3번 챕터 3단원 35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써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 자, 1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 나오죠? 일단 넘어가시고. 자, 360쪽 펴놓으신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전에 한 게 뭐였어요? 요 전에 한 게 부동산
거래 신고였었어요. 그죠? 이때 부동산은 두 가지. 뭐와 뭐였다고요? 토지하고 건축물과 또 하나 뭐라고? 취득 권리. 그죠? 이때 거래했다는 건 무슨 거래에 따랐어요? 아까? 크게 두 가지. 매매 계약과 또 하나가 공급 계약. 이랬잖아요. 그럼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네 이렇게 둘을 비교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써놨어 여기다가? 둘 다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뭐요? 토지 거래 허가라고 이렇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라고 돼 있잖아. 토지. 부동산이라고 안 하잖아. 저 두 개는 앞에 두 개는 부동산인데 여기는 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만. 토지를 뭐 했대요? 거래했다 그랬죠? 무슨 거래인데? 두 가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어떻게 하고자 설정하거나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이때 이제 단 예약까지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 이렇게요. 이거 했다. 그럼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고? 허가 받아라 이 소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셋을 비교할 수 있어야겠어요. 지금은 뭐만 얘기한다고 했어요? 토지만. 거래했다 그랬죠? 무슨 거래? 소유권과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유상계약을 했다 이거지. 이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 받아라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세 가지. 그죠? 비교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얘기니까 어떤 지역을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야 그 땅 사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거라고. 그럼 지금부터 볼 게 뭐냐?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허가제 의의는 지금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요. 자, 2번 바로 볼게요. 허가 구역의 지정. 자, 지정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지정권자 맨 앞에 국장이나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요. 어떤 지역을 지금 책에 번호가 써 있죠 아예. 1번 무슨 지역이 됩니까? 투기적 거래 성행. 2번은요. 집가 급격 상승. 3번 그 우려 있는 지역이에요. 세 군데. 자, 그런 지역을 지정하겠다. 땅값 뛴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겠어요. 자, 그다음 얼마 동안 지정할 것인가? 넷째 줄 연수부입니다. 얼마?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그래야죠. 5년 단위로 이러면 틀려요. 5년 단위가 아니고 5년 이내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일단 거기 지정한다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양가로 2번은 보지 마세요. 양가로 2번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3번 지정 절차가 나오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지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정 절차. 절차는 우리 교재가 막 그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말이죠. 자, 허가 구역의 지정 절차예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땅값을 한번 조사해봐요. 집가 조사한다. 땅값 뛰나 안 뛰나.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요 위원회라는 건 어느 위원회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국장이 한다. 그럴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인 거예요. 그럼 심의했다는 거죠. 자, 심의한 다음에 이제 지정하고 이를 공고를 해요. 지정 공고한다. 이제 그건 지정권자가 한다 이 소리지.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한다? 요 내용을 통보를 해줘야 돼요. 시군구로 통보해줘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요. 다시 통보를 또 해야 돼. 요거를 관할 등기소장한테 통보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일정 기간 공고를 해쳐야 돼요. 7일 이상 공고한 다음에 열람케도 해야 되거든. 15일간 열람케 한다고요. 일단 요게 이제 지정 절차 이렇게. 요게 지정 절차인데 여기다가 이제 일단 요거는 최초 절차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요. 자, 먼저 이것이 한번 지정했다가 기간이 끝났어.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럴 때는 하나가 더 있어. 요 사이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재지정할 때만 한다, 이 말이 이렇게. 자, 뭐 해야 된다? 하급청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청취를 해야 돼. 의견 청취. 누구 의견 듣는다? 이제 밑에, 아랫사람. 하급청의 의견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하는 게 파란색 써놓은 건 항상 있는 절차는 아니에요. 재지정할 때 뿐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의견을 듣는다는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 보면 여기서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공고했다고 치자 그럴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언제? 여기는 여기에요. 공고한 날부터 해서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이렇게요. 여기 일단 절차라고 지금. 그럼 이제 책을 정리해 보면은 자 3번 지정 절차 써 있죠. 자 먼저 1번 위원회 심의. 위원회 심의. 아 참 지금 지정권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누구였어요? 국장과 시도지사인데 보세요. 자 첫 번째 국장이 지정할 때는 어떨 때? 여기가 서울. 그다음 이제 여기가 경기도라 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겹치는 지역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할 때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즉 두 개 이상 시도를 같이 겹쳐할 때는 이렇게 국장한다. 근데 경기도에 남양주시만 지정한다. 그럼 누가 한다? 이거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이제 국장할 때와 시도할 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그럼 절차 보시면 돼. 그럼 절차 돌아오니까 첫 번째가 이제 심의 거쳤다고 치니까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 등이 허가하고 지정하려면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나오죠. 다만 지정기간 끝나서 허가구역으로 다시 계속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그러면 이제 끝나 다시 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지정? 재지정할 때는 넷째 줄 자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라든가 시군구청장 뭘 들어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거는 어떨 때뿐이라고? 재지정할 때뿐이라고요.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요. 반드시 의견 청취는 어떨 때뿐? 재지정할 때뿐이라고요. 반드시 이거는요. 꼭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려오세요. 지정 공고 및 통지. 양가로 2번 지정 공고와 통지. 국토부 장관 등은 허가구 지정했다면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공고하고 셋째 줄 공고하고 그 내용을 시군구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공고 및 열람. 그럼 통지 받았겠죠 이제? 그럼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그런다? 이제 허가권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 허가권자.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 소장한테 통지해야 되며 그 다음 7일 이상 뭐한다?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케 해야 된다. 날짜 두 개 또 나왔잖아요.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그쵸? 그림 지금 요 그림 아니면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 요렇게. 네? 그림 먼저 머리 집어넣고 책 보시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4. 자,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 발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정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 발생 써놨죠. 근데 잘 보셔야 돼. 지금 공고가 지금 몇 개 보여요. 여기 지금 두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 공고 누가 한 거? 지정권자. 이 공고 누가 한 거? 요거 누가 한 거? 허가권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조심해야겠어요. 자, 5일 후 효력 발생인데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공고?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는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요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지정권자가 한 공고한 날부터란 말입니다.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5일 후니까 지금. 자,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 4번은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럼 이제 1절로 가시면 되겠다. 넘어가시면 법조문 쭉 지나가세요. 어디 가시냐면 이제 366쪽이에요. 366쪽. 자, 이제 허가구역 지정이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이제 이 땅 살 때 허가 받아야겠죠, 이제? 그럼 이제 일단 누가 허가권자냐 보셔야지. 366쪽. 자, 1번 허가원청이 누구랍니까?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예요, 이제는요. 그럼 두 번째 허가대상 권리 나오죠 이제? 아까 이제 금방 내가 지웠는데 허가대상 권리가 아까 토지에 대한 뭐뭐를 설정 또는 이전할 때였어요. 소유권과 지상권이거든? 그럼 2번이 나와. 2번 허가대상 권리. 자,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할 때 허가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괄호 해볼까요? 괄호 첫 번째 괄호 필요 없겠고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해놓고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죠?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대가 받고 설정 이전이니까 무슨 계약? 대가 받고 이전 설정이니까 유상계약. 소유권 지상권 설정 이전인데 대가 받고 되는 경우만 그랬을 테니까 돈 받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슨 계약이란 소리예요? 유상계약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약을 가로 열고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예약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또. 그게 무슨 얘기냐?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가등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어떻게? 증여로 취득해요.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응?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증여로 지금 아버지가 물려준 거라니까 증여로. 자,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허가 받아 안 받아요? 금방 유상계약일 때 허가 받는다 그랬잖아. 그럼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잖아. 무상. 허가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교환계약으로 취득하면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받아야지, 유상이니까. 네? 그 다음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해요.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응? 토지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을 했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소유권과 지상권만 받으니까. 응? 그 토지 지역권 설정하는 계약을 한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토지 임대차 계약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기본부터 이해 안 가시면 못 가 뒤로.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한 거이고 그게 먼저 정리가 이해가 돼야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뭐만 소유권과 지상권만. 그래서 설정 이전을 하기 위해서 무슨 계약만? 유상계약만. 응? 그럼 무상이면 안 받는 것이고 소유권 지상권 외에 다른 권리들은 안 받는 거고. 단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 지금. 이거 우리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금. 응? 11월 달 했어 이거. 12월 달에. 지금 두 번째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듣느니 금시초문이냐는 표정을 짓느냐고 지금. 응?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거. 듣느니 처음이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다고 지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허가 절차 나오죠, 이제. 허가 절차. 이건 지금 무슨 절차였어, 이건요? 지정 절차지. 예. 두 번째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땅 팔겠다. 허가 주시오. 뭐 하겠어요, 이제 첫 번째. 허가를 신청할 테죠. 그쵸? 누구한테? 네?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시, 군, 구청장한테 이렇게 조명이죠. 자, 이제 시군,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자, 어떻게 한다? 조사해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뭐 해줄 수 있겠어요? 허가할 수 있죠. 자, 허가할 수 있어요. 허가했다. 그럼 뭘 줘야 돼요, 이제? 허가증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증을 발급해 줘야겠지, 이렇게. 자, 허가 받았다. 그럼 땅 샀죠, 이제. 땅 샀어. 어떻게 한다, 이제? 그 허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지.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이용 기간 동안에 이용해야 된다. 이 말이 이렇게, 그죠? 이용 안 하고 그냥 내두르고 있네? 그때 이용하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행 명령을 내린다고. 또 이행 안 해? 그때 뭘 부과한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인데, 요 뒤에가 다음 순한테 하더라도 이렇게 절차가 이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안 할 수도 있거든. 이제 불허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땅 주인 승질 났겠죠. 또 못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다? 먼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그다음 아니면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매수 청구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죠? 매수 청구. 이거는 불허가 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허가나 불허가 통지가 아예 안 됐어, 아예.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 문제지. 이제 허가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이니까 끝난 다음 날에 허가가 된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한다? 허가를 의지한다 그래요. 이렇게 이래요. 그래 놓고 자, 이제 신청에서부터 어떻게 해 주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걸리는 기한은 며칠 내에 해야 되느냐? 요거는 15일 이내 처리가 돼야 돼. 이렇게요. 그게. 그럼 15일에 신청한 날부터 이제 허가하든 뭐 하든가 15일에 처리해 줘라. 요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이제 절차예요, 이게. 절차인데 그럼 책 보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신청서 제출한다. 누구한테요? 시, 군, 구에다가 그 기재사항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 토지 이용 계획도 필요 없는 거고요. 그거 다. 그다음 이제 그럼 양거리 2번에 조사. 그죠? 조사해 보겠다. 조사. 3번 뭐예요? 이제 허가나 불허가 처분의 통지. 자, 통지 줘야겠죠, 이제? 그럼 통지하겠는데 자, 뭐 얼마 있느냐? 넷째 줄 밑에 날짜 가운데 며칠이요? 15일 내 통지하라. 그거 딱 그거예요. 15일 내 통지하라. 그 긴 문장을 짧게 줄여보니까. 그거 넘어가시면. 그다음 미처리 시 허가 어디 써 있죠? 자, 이 뜻이잖아요. 허가, 이 얘기 금방. 아무런 통지가 안 됐다 그 얘기라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기간 내 허가나 불허가 처분 사이 통지를 안 했다면, 둘째 줄,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뭐가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증 주란 소리예요. 허가를 의지한다 그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이죠. 허가 없이 계약 먼저 했답니다. 5번 허가 없이 계약했다. 그럼 계약 뭐라고요? 효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무효. 허가 안 받고 계약했답니다. 계약이 무효가 돼요. 무효.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보세요.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별표해놓고 암기하고. 별표 암기. 자, 하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기준 면적 볼게요. 허가 기준 면적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구분되어 있죠,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이제 도시지역 외에는 다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타, 농지, 임야죠. 그럼 일단 자, 몽땅 이제 제곱미터가 다니면서 초과예요, 이상이요? 몽땅 초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 그죠? 기농임이니까 그럼 위부터 먼저 해보세요. 기농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얘만. 기타만 기억나면 나머지 끝났어요. 왜? 배수거든. 응? 자, 그럼 250의 배, 500의 배, 1000 끝났잖아, 이렇게. 그쵸? 250 요것만 기억나니까 요것만. 그럼 배수니까. 끝났고,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 상, 공, 농, 미 지정 지역이죠, 지금. 그쵸? 그러면 이제 얘만 지금 단위가 10단위죠, 얘만. 10단위. 미 지정 지역만 10단위잖아요, 지금. 다 100단위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한번. 여기서 도시적 내 주, 상, 공, 농, 미 지정 지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딜까? 토지값이 제일 비싼 데가. 미 지정 지역이죠? 그럼 제일 싼 데 어디겠어요? 공업지역이죠. 제일 싼 땅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제일 비싸단 말이에요. 제일 비싸. 에? 그러니까 90이야, 90. 10단위, 10단위. 얘가 제일 싸고. 이해하지 무슨 소린지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 주상 공록이니까 그대로 끌어내리면 되겠다. 1, 2, 6 하나. 그 다음 8, 6, 0, 0, 0, 0, 0 채우면 되죠, 이렇게. 네?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그 내려봐. 1, 2, 6 하나, 8, 6, 그 다음 0 다 꽉 채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100단위까지. 그럼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요게 마치 말이에요. 공업지역 아니야, 이게? 근데 공장 굴뚝에서 연기 피어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연기가 펄펄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느낌이. 네. 그런 것처럼 느끼지 않죠? 연기, 공장 굴뚝에서 연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느낌 있고 숫자 그 생긴 게. 그렇게 연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자, 얘만 제일 비싼 데가 어디예요? 92야. 90단이고. 그렇게 이걸 외우셔야 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절대 면적이냐? 아니에요. 아니고. 이건 뭐예요? 그냥 기준 면적이야. 기준. 그럼 이제 만약에 보세요. 지금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기준 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죠? 그럼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자, 상업지역을 20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상업지역인데 20제곱미터. 된다. 그 다음 600제곱미터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네? 된다. 자, 그럼 200에 얘는 200에 뭐예요? 0.1배죠. 얘는 3배잖아. 네? 지금 거기서 그 표 안에 보면 지금 오른쪽 볼게요. 지금 뭐가 되냐?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뭐라고 써놨어요? 10% 이상. 얼마?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죠, 지금. 가능하다 써놨잖아, 거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지금 옆에 왼쪽 기준 면적에다가 얼마예요? 그건 기준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0% 이상 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라는 뜻은 뭐예요? 0.1배라는 소리예요. 0.1배. 증감이 돼요. 증감. 응? 줄일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지. 그 다음 300%라는 뜻은 3배라는 소리고 0.1배 3배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외워놓으면 실수한단 말이에요, 또. 저렇게 써놓으면 저 틀린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렇죠?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감이 되는 거니까. 이해했어?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우고 있다. 이게 절대 면적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으로 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저렇게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증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0.1배에서 3배 사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기억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거리 2번은 이제 나중에 하시기로 할 거고. 그 다음 큰 4번 보세요. 큰 4번 보시면, 허가 기준이죠, 이제? 허가 기준 나왔어요. 그죠? 허가 기준이 몇 가지가 있다? 딱 그게 크게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양거로 1번 뭐요? 실수요성. 그 다음에 이제 371쪽을 가시면 양거로 2번 뭐예요? 양거로 2번?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성. 세 번째가요? 면적의 적정성. 이 3가지가 기준이에요. 여기 맞아야 허가해 주는 거라고. 여기 맞아야.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실수요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허가 기준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이제 세 가지가 적합해야 돼. 세 가지가. 뭐, 첫 번째, 목적이 적합해야 돼. 자, 몽땅다. 이건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적합성이 맞아야 되는 거라고. 뭐가? 그 다음에 계획과의 적합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이 적합해야만 허가해줘요. 그래서 목적의 적합성,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이라고 세 가지가 다. 그럼 목적의 적합성이란 말이 뭐냐? 그게 이제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바로 이제 실수요성을 의미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목적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예, 총 7가지가 있다. 여기 맞아야 허가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먼저 허가 기준 그럼 일단 셋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뭐 목적, 계획, 면적의 적합성. 목적이 뭘 말한다? 실수요성. 7개. 면적은 요 앞에 이 면적 이걸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 그러면 실수요성이 몇 가지가 있었다? 7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봐야 되겠는데, 자, 박스로 들어오시면 1번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죠, 지금. 자, 첫 번째, 그게.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 거주용.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가 하나. 두 번째, 2번에, 거기 보시면 이제 복지나 편익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복지나 편익시설. 요게 둘. 그 다음 세 번째가 농사 지을 목적인데 농업인, 임업인 등이죠. 농업인 등이 농지를 취득할 때 허가해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 몇 가지가 있다 다시 이렇게 세에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자, 어디 있는 농지냐가 중요해져요. 농지가 어디 있는 거냐? 첫 번째, 자기 거주지 내에 농지가 있다 허가해 주겠다. 두 번째, 조금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얼마? 30km 이내일 때도 허가해 주겠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농지를 협의 양도를 했거나, 그 다음에 수용을 당했다고 그러자. 그럴 때는요, 얼마? 3년 이내에, 자, 대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몇 킬로? 그럼 80km 이내일 때도 허가해 주겠다. 이때 물론 이제 그 농지 가격은요, 종전 토지 가격 이하일 때만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자, 3번 책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어디 있냐면, 자, 1번, 2번 받겠고 3번 보세요. 자, 3번 안에, 자, 기역과 다음 페이지 니은 디귿 구분되어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자, 먼저 기역에 보니까 일단 기역 보시면 둘째 줄 끝에 있을 거예요. 어디라고요? 자기 거주하는 특광시도니까 그냥 거주지 줄이시면 돼. 거주지. 거주하는 곳. 한 장 넘기시 다음 페이지. 자, 니은 안에 보시면 이제 거기 첫 줄 끝에 좀 있죠. 자, 몇 킬로? 30km.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그 협의, 다만 해놓고 나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몇 년? 3년 내 그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땐 몇 킬로? 80km 안에 있는 것도 허가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때 농지가가 얼마냐면 그때, 자, 박스 바로 위에 써요. 종전 토지 가격 이하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박스 볼 필요 없어요. 디귿도 보지 마세요. 그 다음 4번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밑에 4번 동그라미 4, 5, 6을 묶으면 좋겠는데 그 4, 5, 6이 뭐냐면 거기 이제 4번, 5번, 6번이죠. 요게 뭐냐? 요거를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불러요. 사업용, 사업용 세 가지라 부른다고 이렇게. 이게 뭔데? 무슨 사업이래요? 공익사업이라고 써있죠. 두 번째 5번은 무슨 사업이다?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 써놨어요. 이렇게요. 6번은요.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하고 있던 자가 계속해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지정 당시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사업이야. 그 사업용 세 가지. 자, 이게 4번은 말을 줄이시면 돼. 맨 앞에 네 글자 공익사업. 오른쪽 5번 올라가시면 첫 줄 가운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6번은요, 지정 당시 사업하고 있던 자가 그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할 때, 지정 당시 사업. 그 다음 7번이 마지막에 이제, 자, 둘째 줄 줄쳐놓으시면 되겠다.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 써있죠? 자, 그 속에 기역, 니은, 디귿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7번째가 뭐냐? 일상생활. 일상생활과, 자, 통상적인 경제활동,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까지냐면 다시 또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있게 되는데, 이렇게요. 첫 번째가 이제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이제 그게 니은 먼저 할게요. 니은. 자, 니은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가운데 현상 보전의 목적. 디귿번은요 임대 사업하기 위해서거든요. 임대 사업의 목적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5글자 줄여 가지고서 자, 여기
현상 보존의 목적,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에 니은과 디귿이요. 그 다음 기역이 지금 3번이라고요. 그 위에 기역. 그 기역이 뭐라고 써 있어요? 농지가 아니고 농지 이외의 토지를 뭐 했다고요? 협의, 양도했거나 수용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럴 때 얼마 이내? 3년 내에 자 대체 토지를 취득할 때도 허가해 주는데, 이때도 종전 토지가 이하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농지 세 번째하고 공통점이 있어. 자, 얘하고 지금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자, 요거는 뭐 단지 농지죠. 이거는 요거 농지가 아니고 농지 외 토지 아니에요. 둘 다 협의양도 수용당한 거 아니냐고. 둘 다 몇 년 내? 3년 내 대체 토지 취득이죠. 이렇게. 근데 얘는 농지니까 키로수가 있는 거고, 그냥 키로수가 없는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가격은 어떤 가격이야? 종전 토지가 이하. 자, 이게 지금 총 번호 몇 번 써놨어요? 7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요? 7가지. 이게 허가 기준이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금방? 실수요성. 허가 기준 이게 이렇게. 이거 정리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자, 여기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트 2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다음 큰 두 번째 뭐였었죠? 자, 이용 계획과의 적합성이고, 요게. 앞에 목적이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면적 적정성이라고요. 자,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왜 볼 거 없어요.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자,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은 천사.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372쪽에서 5번. 자, 허가 배제부터는, 이제 다음 주 쉬시고, 그 다음 주에 진행할 텐데, 나머지는 아직 안 끝났어요. 보니까 다 더 해야 돼. 보니까 허가 내용도. 일단 표시해 두셨다가 372쪽부터는 다다음 주, 진행하게 될 거고요. 허가사항 마저 더 해야겠네. 조금만 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는 오늘 이제 앞에 것만 풀게요. 허가는 이제 아직 다 안 했으니까. 자, 문제 몇 개 보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죠. 자, 문제는 어디 보시느냐? 35쪽, 35페이지. 그래서 이제 83번 보세요. 83번 문제. 이제 그 자격 취소 문제네요. 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죠.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입니다. 자격 취소된 후 3년 이내 이 법에서 자격을 다 취득하진 못하지만 중개업 종사는 가능하다. 틀렸죠? 중개업도 못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 2번 등록 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아요? 틀렸죠. 자, 자격 취소는 누가 시키는데요? 등록 관청이 합니까? 아니면 시도지사가 하나요?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그럼 틀렸죠. 그것도.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중개업의 등록도 당연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 자격증 취소가 돼버리면 등록은 당연 취소다. 그 다음 4번. 자,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과 등록 모두 취소된다. 가 정답. 징역형 집행유예 받죠? 그럼 둘 다 취소해요. 4번 옳은 정답. 5번은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300 이상 벌금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아니죠. 아까 무슨 형일 때만 그랬어요? 징역형일 때만 취소였어요. 벌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번 옳은 정답. 넘어가시면 자 84번. 자, 같은 자격 취소 문제고 옳은 거예요. 약간 달라요. 문제가 옳은 걸 묻는데, 자 1번 자격 취소된 후 3년 이내 자격 취득하지 못하지만 중개업 종사는 가능하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자, 이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취소합니까?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근데 이러시면 이제 자 어디 보는 거 하니 4번 형법에 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개공 자격과 등록 모두 취소. 형법이래요. 이 법이 아니고. 그럼 자격증은 뭐 됩니까? 취소 안 되죠? 이 법이 아니니까. 그죠? 아까 이 법일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격 괜찮아요. 그죠? 그럼 등록은 뭐가 되겠어요? 등록은 취소가 돼야 되죠? 그건 결격 사유에 걸린 거니까 그거는. 그럼 어쨌든 틀렸어요. 그게. 그럼 이제 5번이 옳은 정답인데, 자,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중개업의 등록 등 모든 건 당연 취소. 맞아요. 이게. 그렇게 한마디 생각하시면 돼. 자격증이 죽잖아요. 그럼 다른 거 다 죽어요. 저기 제일 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어디 보시느냐. 이제 그 38페이지에서 90번 문제.
다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가 아닌 걸 물어요. 아까 등허 부정탈 그거죠. 자, 1번은 뭡니까? 부정 등록이네. 맞아요? 맞고, 그 다음 2번은 무등록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 3번은 쌍방대리와 쌍방대리. 금지행위죠, 이거. 그 다음 4, 직접거래.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 이건 안 해오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손을 못 대. 5번이에요, 5번. 5번 등록지 양도나 양수 받은 거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면? 이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이제 뭐 근데 뭐 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뭐 형벌을 묻잖아요. 그건 암기를 극과 극이에요. 암기 돼 있으면 100% 다 맞춰. 암기 안 돼 있으면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막 생각할 게 없다니까. 암기 됐다? 아, 그럼 다 맞추고. 절대 안 틀려. 암기 안 돼 있다? 그럼 못 맞춰. 얼마나 간단해, 그죠? 오히려 뱃속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고민하고 이 생각할 게 없는 거거든. 암기했다 바로 눈에 딱 들어온다고 이게. 근데 암기 안 되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자, 그다음 91번을 보시면 과태료 처분권자가 다른 하나래요 또. 그럼 과태료 처분은 아까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 봤었는데, 자, 1번은 지금 자, 사무소 이전 신고안했다 그랬죠. 이전 신고안했다. 과태료 얼마짜리인데요, 이게? 과태료 그 액수가 얼마 있어요, 그러면 우리 법에? 500만 원 이하하고 100만 원 이하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1번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2번 등록증 개시 안 했다. 3번 취업 신고 안 했다. 그 다음 4 명칭 안 썼다. 1, 2, 3, 4 쌍 묶으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 이하 사유죠. 이것도 마찬가지. 암기되면 풀고 안 되면 못 푸는 거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그러면 자, 그 1, 2, 3, 4 4개는 누구한테는 과태료 처분이다.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하는 처분이고, 그거는 5번. 이건 자격 취소된 뒤 반납하는 거잖아, 자격증을. 아까 했었잖아, 수업을요. 이것도 과태료 받죠? 이건 누가 처분해요? 교부관시 도지사가 하는 처분이었죠,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다른 하나 물었으니까 몇 번 답이겠어요? 5번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기만 돼 있으면 그냥 맞추는 거고 1분이 안 걸려요. 10초 안에 풀어요. 이런 문제들은. 암기 안 돼 있으면. 그건 아예 손을 못 대는 거지 뭐. 오른쪽 95번. 95번.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거. 하나가 자격 정지가 나머지 아니에요. 자, 1번 탈세 목적의 미등기 전매 중개했다. 요거. 2번 자격증 양도되어 3, 4 자격 정지 중 업을 했거나 이중 소속 5 부정 자격 취득. 지금 뭘 묻고 있죠? 자격이 정지가 되는 사유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정지되는 사유를 묻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자, 정답 몇 번? 응? 1번 답인데 1번 그건 금지행위거든요. 금지행위. 금지행위니까 자격 정지겠죠. 그럼 나머지가 2, 3, 4, 5 싹 묶으면 이건 다 뭐? 이건 자격 취소예요. 좀 무리가 되긴 해 보니까 지금 아직 암기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풀라니까 안 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거 지금 암기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자, 나중에 외우면 되죠 뭐 그야. 자, 또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 이제 자 101번 알아볼게요. 101번. 자, 다음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다. 그다음에 아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건 이제 아직 안 배우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제껴놓고 이건 하지 마시고. 자, 협회 하나 볼게요. 협회. 자, 104페이지 문제인데 지난주 한 것이라 어떻게 모르겠어요. 협회 문제인데 104번. 104번 문제 협회 문제거든요. 옳은 걸 묻고 있는데 말이에요. 1번. 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장 승인을 얻어야 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맞을까요? 이게 지난주 수업한 내용이라 뭐 이게 지금 그죠? 이미 무로 돌아간 상태일 텐데. 자, 틀렸어요. 그건 과태료는 아니에요. 2번. 자, 공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뭐의 10%였어요, 그러면? 안 되네요. 자, 이 문제 또한 놔두시고.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자, 넘겨서 어디 가시냐면, 자, 그럼 넘겨서 113번. 113번. 부동산 거래신고 문제. 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1번에. 자, 1번. 거래 113번 문제라고요.
자,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할 때는, 직거래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자, 1번 일방 신고를 거부한답니다. 거부한다면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사유서와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첨부 신고한다. 맞지요? 그 다음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 맞는데 그 신고서에다가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럴 필요 있느냐고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개공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4번, 3번이 틀린 정답 아니에요. 개공인중개했을 때 개공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사자는 할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된 정답이고 나머지 옳은 표현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될까 모르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119번 하나 해볼까, 그럼? 119번. 요거, 자, 아까 배우신 건데,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게 모두 몇 개냐 물었어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게 몇 개냐요, 그 안에. 자, 일단 찾아보세요, 몇 개인가? 아까 변경신고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더라? 주로? 예? 돈. 그럼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있었어요, 이거? 없었어요. 거래 지분 비율? 맞죠? 부동산 종류? 아니었어요. 대지권 비율? 없었어요. 공동 매수인에서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될 때? 맞죠? 거래 가격? 있어요. 조건이나 기한? 있어요. 중도금 및 지급일? 있어요. 몇 개요? 5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3번 정답이었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121번 문제. 외국인 문제. 자, 그러면 특례 문제인데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한다. 맞고. 자, 이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먼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 당연히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3번 군사, 그 다음 문화재 보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계약 처리 앞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 다음 3, 4, 위 3의 경우에 나중에 토지를 처분하려고 할 때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처음에 취득할 때 허가 받았잖아요. 팔 때도 허가 필요하겠어요? 아니죠.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이 틀린 정답이죠. 처분할 땐 허가 안 받는 겁니다. 취득할 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여기까지. 다른 건 나중에 풀기로 하고, 허가 관한 문제는 다음에 수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풀어볼게요. 다다음 주에. 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복습을 좀 하셔야 돼. 오늘 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지난주 거 모르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하기가, 수업하기가. 여러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오늘 것도 복습을 해야 돼요, 좀. 그죠? 아직 안 끝났어, 또 허가 상황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쉬시는 건데, 그냥 푹 쉬시지 말고, 책 보면서 쉬세요. 그, 이제, 전 붙이잖아요, 이렇게 전 붙일 때. 이렇게 외우면서 붙이시라고. 어? 붙일 때. 그 붙이는 건데, 이렇게 두부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 붙이고 갈 때. 그냥 하지 말고, 자, 3년 3천, 등어부중타, 이런 붙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뭐 나물 맞추고 그럴 때 외우면서 이렇게 묻히고 그러란 말이에요. 외우는 거 딱 앞에 써놓고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다 설탕 넣지 말고 소금 넣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쉬시고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